네, 요즘 우리 지역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외에 가장 큰 관심사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올림픽이죠. 될까? 설마? 의구심에서 야 이게 정말 되네. 감탄사를 튼 올림픽 국내 개최 도시 선정. 물론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제 해외 도시와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서울을 꺾은 기쁨은 여기까지. 다시 도전의 길을 가야겠죠. 또 한 번의 기적을 쓰기 위한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북연구원 문화스포츠사업팀 정은천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스포츠 미디어 마케팅 기업 김진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네, 올림픽이 정말 될까 말까 안 될까? 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기분 좋은 소식은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이제 서울을 꺾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요. 국제 무대에 나갈 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될까? 네. 설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전 처음서부터 될 줄 알았어요. 예. 이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제가 뛰어들었고 심지어 그 대의원 총회 때 우리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 때 우리 지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껌을 씹고 짝다리를 짚고 예. 그렇게 여유롭게 기다렸던 이거 이 기억이 가능하겠다. 납니다. 예, 되겠다. 예, 예. 예. 그때부터 예측을 하셨네요. 야, 저희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이시죠? 네. 이번 전북의 선정은 어떤 게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뭐 서울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뭐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뭐 종합 경기장, 이제 주경기장 이런 것들은 부족한데 그렇죠. 뭐 무주 같은 경우는 태권도원이 있고 장수 같은 경우 승마장이 제대로 구축이 돼 있고 임실은 또 국궁장 그리고 또 뭐 부안 가면은 이제 요트 대회를 부안에서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뭐 체육관 안에서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사실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밖에서 이제 5개에서도 해야 되는 이제 스포츠라는 이제 대회라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이번에 이제 뭐 파리 올림픽도 보면은 정말 여러 곳에서 가설로 이렇게 이제 경쟁을 세워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주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지금 삽을 뜬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지역별로 좀 특화된 스포츠들이 분명히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를 도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많이 몰라요. 분명히 네. 이제 유치전에서는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런 시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뭐 대구와 협업을 한다, 대전과 협업을 한다 이런 전략들도 굉장히 좀 주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에 도전할 때 어떻게 보면 절박함이 서울보다 좀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 배경에는 뭐 오래된 낙후, 소외, 차별 이런 것들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올림픽 도전 꼭 해야만 했던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무주 동계 올림픽을 추진했을 때에도 우리 평창한테 밀렸고 그리고 프로야구 19단을 유치하고자 했을 때에도 수원한테 밀렸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KCC 이지스도 부산한테 뺏겼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면 스포츠 이벤트하고 다 직결되어져 있어요. 이 예, 열패감이라고 그렇네요. 하는 것이. 예. 그러면 이걸 극복시켜 드리기 위해선 결국은 스포츠 이벤트 중에서 가장 큰 거 올림픽을 우리가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이 된다면 서울을 이긴다는 것인데 메머드급 도시인 서울을 이겼을 때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자긍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전북이 진정 발전하려면 이러한 열패감부터 빨리 예.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실 되고 나니까는 되게 도민들의 분위기가 좀 업된 느낌 예, 이런 게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김 대표님 뭐라도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뭐 여기에 공감을 하시겠죠? 전주시도 이제 그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 코로나 2020년 이후로 계속 지금 한 14,000명 정도가 전주 인구가 줄었는데 그 중에 88%가 20, 30대. 네. 스포츠 산업만큼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산업군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스포츠 산업 특성상 스포츠 서비스업, 이제 미디어, 마케팅, 관광 이런 경기 운영 이쪽에 대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뭐 한 보름에 걸친 이제 대회를 끝나고가 아니라 15년, 150년 전주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이번에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유치에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무엇보다 우리 김관영 지사의 PT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하셨는데 여기에 또 영호남 단체장들의 메시지도 좀 의미 있는 메시지들도 있었다고요? 네.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던진 메시지가 뭐였냐면 또 서울입니까였어요. 또 그거를 서울이냐. 화면에 띄웠어요. 예. 아주 차가 많이 막히는 그런 서울의 낮 풍경을 배경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또 서울입니까라고 해놨어요.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보면 뭐 GRDP나 그리고 인구나 훨씬 더 지금 수도권이 앞서 있잖아요. 비수도권을 2017년도 기준으로 넘어섰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이벤트는 그러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했느냐. 저희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비수도권에서 88.5%를 교체를 하고 예. 수도권은 11.5%밖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왜 전주이어야 할까요?를 띄워놓고 나서 이제 우리의 강점들, 문화, 예. 환경 모든 것들을 이제 뭐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들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 연대 도시의 자치단체장님들의 응원 영상을 이제 예. 송출하게 되는데 그때 맨 처음 나온 게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메시지였어요. 뭐 충남지사님, 광주시장님, 전남도지사님이 다 같이 나와서 했으니까 예. 그래서 여야의 합치, 초당적인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스포츠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아주 대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략적이었다고 볼 예, 수가 예. 있겠네요. 자, 사실 PT를 할 때 자료도 자료인데 방금 들으셨겠지만 이런 전략, 진정성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누군가를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이제 지방 이제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그런 연대라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으로도 이게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정치를 또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예. 지역화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분이 또 스포츠 관련된 이제 체육계 인사들의 또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죠. 우선 인프라 시설인데요. 자, 뭐 전라북도의 전북자치도의 경기장 현실 아까 좀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면 지금 현재 현실을 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종합경기장이 될 것 같은데요. 종합경기장이 이제 제가 그 조감도만 보면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반대쪽에 충분한 지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변 좌석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올림픽 뭐 개폐식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심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에펠탑 아래에서도 게임이 진행되고 무슨 박물관에서도 했던 네, 것 박물관 같아요. 앞에서도 참 하고 멋있었는데. 저희가 진짜 그 파리가 이런 도시지라는 거를 올림픽을 통해서 다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전주 역시 이제 한옥마을이나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도 뭔가 이제 뭐 3대3 농구대회나 이렇게 좀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대회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나 이런 공간에서도 저는 좀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도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제 그 폐 컨테이너로 지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다 해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경기장을 지었던 이제 사례가 있고 제주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도 가변 좌석으로 설치가 돼서 지금은 그 부분이 해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변 시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제주 같은 경우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썼던 그 가변 좌석이 강창학 경기장의 그 시설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보면은 이제 뭐 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도시다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도 잘 갖춰져 있고 뭐 주경기장도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이제 뭐 사실 익산 군산을 제외하면 진짜 지역에 있는 또 종합경기장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가변 시설들을 우리 지역 그 이제 진짜 중소도시들의 그 스포츠 인프라를 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했지만은 뭐 상상이겠지만 한옥마을 안에서 양궁 경기를 한다면 참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 대표님 말씀하실 때 정 박사님 계속 그 추임새 넣으시면서 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주 복합 이 스포츠타운이 규모가 꽤 커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이쪽 관련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그런 뭐 종합 스포츠 경기장,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계획대로만 건설이 되어진다면 거기에 비해서 전혀
미까지 않는다. 육상 경기장에 그리고 실내 체육관에 야구장에 굉장히 또 호텔 복합 리조트도 예. 현재 지금 그 유치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고 저희 계획은 신설 경기장의 그 건축을 최소화하고 최소화. 예, 그리고 기존 경기장의 활용을 최대화하고 이거 신설도 안 되고 기존도 안 되는 건 그 임시 경기장으로 활용을 하자. 근데 이거는 IOC가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내놓으면서 예. 그러니까 영구 유산으로 해당 경기장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즉 한 종목의 경기 어떤 시설이나 훈련 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신축을 제한하고 다목적으로 이제 활용할 때는 그걸 이제 제한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목적 체육관만 집어넣자. 네 개의 신축 경기장은 농구, 핸드볼, 배구, 탁구예요. 근데 농구, 배구, 핸드볼, 탁구가 오로지 농구장에서 농구만 하는 게 아니죠. 배구도 할 수 있고 예. 핸드볼도 할 수 있어요. 단 그게 뭐냐면 전국에 만석이 넘어가는 실내 체육관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에 2개, 부산에 하나. 예. 나머지 중부 이남 쪽으로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농구나 배구나 핸드볼은 만석, 12,000석이 넘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신설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고민한 게 이제 바로 그거죠. 지금 관중석 규모는 되는데 야외 경기장 예. 그래서 뭐 18,000석, 12,000석 넘어가는 데는 있는데 이제 필드가 다른 것들, 럭비라던가 뭐 근대 5종 이런 것들은 이제 임시로 다 그 안에 설치를 하고 필드만 잠깐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필드는 국제 규격인데 관중석이나 기능실이 없는 그런 데는 이제 관중석을 임시로 설치하는 거죠. 임시로. 예. 뭐 2만석을 임시로 설치를 하고 예. 예, 이제 그 경기가 끝나게 되면 해체하고 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시 경기장, 철인 3종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은 임시로 이제 경기장을 설치를 하는 거죠. 3대3 농구라던가 뭐 스케이트보드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걸 그러면 그 철거를 하고 아예 사라지는 것이냐? 모듈러 공법으로 이제 그 설치를 할 것인데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경기가 끝난 다음에 차후에 개최가 되어질 종합경기대회가 있는 지역. 그런데 광주, 대구가 달빛 동맹을 맺고 아시안 게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이동해서 그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식을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네. 김 대표님 들으셨는데 만족하십니까? 아, 그래도 제가 스포츠를 꽁으로 보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한 가지가 이제 e스포츠 역시도 서울, 부산에서 애지간한 대회들이 다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주가 이제 뭐 마이스 산업 복합 이제 저희 종합경기장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마이스 건물이 하나 생기고 또 그런 이제 그래도 국제 대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또 뭐 실내 경기장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는 지금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됐기 때문에 아마 36년 되면은 e스포츠가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앞으로 전주가 이런 스포츠 시설들을 어떻게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장기적인 계획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 올림픽이라는 게 경기장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 중요 시설들이 있는데 뭐 선수촌이랄지, 뭐 미디어 센터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해야 될까요? 미디어나 또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저는 이제 구축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미디어나 마케팅 쪽에 대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전주에 하나 있다고 보면은 앞으로 전주가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대회가 있든 뭐 저희가 양궁 대회 뭐 이런 진짜 무주에선 태권도 대회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국제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능력이 도 안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시설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인프라 차원에서도 구축할 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바로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비수도권 연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영호남이 같이 치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우리 지역에서 아니면 영호남 지역 저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교류가 좀 신속하고 빠르고 안전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아주 예측할까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지금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올해 개통이 되죠. 그러면 이제 30분 내에 잡히게 될 것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전주 대구 간 직결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고속도로가 건립이 되어진다면
전주에서 대구까지 70분 내에 잡힌단 말이죠. 예. 철도 같은 경우도 전주 김천간 지금 영호남 내륙철도가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광주 대구간 또 달빛철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 전라선도 지금 고속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근데 추진되고 있는 거지 현실화되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면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고요. 그리고 중부 이남권에서 비수도권 연대를 통한 올림픽이 개최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간 어떤 이동 시간의 단축, 교통의 이동에 대한 어떤 편의성 제공, 그 향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따라서 국가 주도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숙제인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부 이남의 그 교통 중심지는 우리 전북, 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다. 네. 뭐 지상교통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하늘 인프라인데. 새만금공항 그렇죠. 중요하죠. 예, 하늘 인프라인데 지금 전라북도에는 지금 국제공항이 지금 없죠. 네. 네, 김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해선이 개통이 되면서 인천공항까지 직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새만금 공항이나 이런 것들도 좋긴 하지만 일단은 익산까지의 그런 철도 교통을 저는 이제 공항까지 부산까지도 뚫어가고 이제 인천공항까지 1시간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도시가 좀 재생할 수 있는 계기들로 또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좀 사고의 방식도 사고의 전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공항이 빨리 들어선다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익산의 철도 교통망을 활용해서 선수들을 실어나르는 그러면서 이제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 간에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제 파리를 가도 드골공항에서 파리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긴 예. 하거든요. 철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같은 내에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가 아닌 광역철도가 지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실제로. 예. 드골까지. 근데 저희는 이제 고속철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기술력 중에 하나가 고속철도를 굉장히 수출하는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예,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이 일본이 64년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신간센을 개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술력을 더 전 세계에 또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좀 삼는다고 하면은 뭔가 무리하게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무안처럼 활용되지 않는 공항으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익산시 전체하고도 저희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림픽을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공항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 새만금 공항 계획 건설 말씀해 주듯이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그 전 세계의 선수단을 실어 나를 수 있을지 그만큼의 규모가 될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도 들고요. 또 한쪽에서는 새만금 공항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자,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고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늘길을 여는 문제. 네, 맞습니다. 예,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하늘길이 확보가 돼야 해외에서 우리 전북으로 직결되어지는 그리고 바로 와서 새만금 또 인입철도가 또 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곧바로 혁신도시나 전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개선이 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뱃길이죠. 뱃길. 예, 예. 이제 바다를 통해서 우리 군산의 새만금의 신항만이 이제 그렇죠.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에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경기 때처럼 숙소가 없으니까 크루즈 호텔을 활용을 해가지고 몇천 명씩 배를 이용해서 숙박 시설을 해결했던 또 전례도 예. 있고 그러니까 저희 계획에도 지금 크루즈 호텔을 새만금 신항만에 정박을 시켜가지고 수송 문제를 원활하게 잘 만들어내면서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도 개최 계획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 국제공항 이미 새만금 잼버리 유치할 때 이전 도지사가 약속했던 부분인데 결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예, 게다가 또 전북이 그 잼버리를 개최하면서 또 실패하면서 많은 큰 상처를 안은 것도 사실인데 그때 사실 많은 도민들의 실망감, 피로감들이 있었단 말이죠. 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과가 있겠죠. 예컨대 이제 어떤 그런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놓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매뉴얼대로 뭔가 이행되지 않는, 실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전 조직위원회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았나 싶어요. 모든 권한은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어떠한 그 사건이 발생되어졌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랬건 저랬건 간에 저희가 과가 있는 거니까 그때 그 가졌던 경험을 잘 어떤 교훈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개최할 유치할 모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밑바탕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소위 말해 폭망 잼버리 이런 이미지를 벗어 던지기 위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세요? 정말 우리 도민들이 좀 참여하는 형태의 뭔가 이제 좀 원탁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회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고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건데 그게 이제 잘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정말 또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하나씩 좀 우리가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라는 이 이벤트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크고 작은 대회들을 전주에서 많이 유치를 좀 해보면서 좀 내실을 갖추는 방향도 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주 같은 경우가 지금 국제 대회를 유치한 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사실상 2017년도 U20 월드컵이 마지막일 겁니다. 근데 이 U20 월드컵만 해도 사실 우리 지역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축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저희가 유치를 했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다른 대회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전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전국 대회나 이런 뭐 대회 유치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유소년 대회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전국에서 많은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는 그런 거에 섣불리 좀 도전을 안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유소년 선수들이 전주에서 운동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대회를 한다면은 이 선수들이 36년 올림픽이죠. 나가겠죠. 네, 그때는 주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주가 계속 꾸준히 우리가 스포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유소년들 육성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스포츠 팬들한테 전주시가 갖고 있는 그 진정성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는 뭐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제 국제 후보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가장 강력한 상대가 인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인도를 누를 수 있는 전략 어떻게 좀 많이 세웠습니까? IOC 입장에서도 인도가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은 지역인데 인구가 14억이잖아요. 얼마나 그 올림픽 시장 확대를 위해서 매력도 있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인도로 가고 싶죠. 근데 인도라고 하는 국가가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잘 지금까지 개최했던 경험이 있냐? 없거든요. 1982년도에 한번 아시안 게임 개최해 본 적이 있고 2010년도에 커먼웰스 게임 그 영양반 게임을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양반 게임도 이제 평가가 그닥 좋지 않아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모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냈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하고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중첩되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인도가 아메다바드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셨죠? 아메다바드. 아메다바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부바네스와르, 보팔, 첸나이, 문바이, 푸네 이르기까지 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분산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메다바드가 실제로 이제 인도의 구자라트 주의 한 시인데 주도는 간디나가르예요. 간디나가르인데 실제로 간디나가르에서 많은 종목들이 개최가 되어지는데 왜 굳이 아메다바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가 아메다바드의 구도심의 건물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문화 올림픽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똑같네요. 저희하고 이제 비슷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친환경 올림픽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1위죠. 1,385기가와트 아워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17일 동안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480기가와트 아워를 넘어가요.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올림픽 대회 소비가 되어지는 에너지를 다 충당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미래유치위원회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8년 LA 올림픽을 평가했을 당시에 LA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재생 에너지의 양이 올림픽 대회에 소비되어지는 양보다 더 높다라는 것들을 평가 보고서에 싣고 그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카타르, 도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튀르키예, 이스탄불, 뭐 독일의 민헨, 그리고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 칠레 산티아고 한 10몇 개국이 지금 덤비고 있어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국제 종합 스포츠 이벤트를 거의 연 단위로 지금 다 유치가 되어져 있어요. 최근에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동계 아시안 게임도 2029년도에 사우디에서 하는데 시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가 도리어 또 올림픽 e스포츠 대회도 2027년도서부터 12년 동안 또 개최 권한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스포츠도 올림픽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e스포츠 대회를 따로 만들어서 흥행성이 있는 종목만 올림픽이 받아들일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저희가 전략들을 좀 그런 도시들한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잘 구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지속 가능성 이게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사실 같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핏 듣기로 인도랑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이제 경쟁 상대라는 걸 이제 들은 상황에서 이제 느꼈던 거는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 정시성도 부족한다라고. 근데 이제 스포츠 이벤트 특성상 정시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근데 사실 인도보다도 사우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인데 다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기름 이제 화석 에너지를 가지고 분명히 올림픽을 치를 예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패시브 하우스나 이런 쪽에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 게 모든 경기장이나 이제 아까 그런 미디어 시설들 이런 것들의 패시브 시설들 이것들도 다 국산화된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를 쓰는 올림픽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올림픽이다.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올림픽을 유치를 할 때도 이제 그 도시 전체에 이런 에너지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올림픽이고 올림픽은 뭔가 우리나라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의 엑스포랑 같은 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패시브 기술을 좀 그 기회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기술 개발을 계속하면서 국산화하고 이거를 또 우리가 또 나중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보여주는 그런 올림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올림픽이 전주 올림픽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각종 경제 효과 분석인데요. 네. 일단 전북연구원에서 관련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한 9조 2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목표로 세운 게 1,500만 명의 방문객이 우리 전북도를 찾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목표치였어요. 1,500만 명이. 근데 그중에 1,120만 명이 찾은 것으로 프랑스 관광청에서 보고를 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5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의 인기도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1,500만 명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놓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선수단이나 기자단 그리고 국내 방문객 그리고 해외 방문객들이 쓰고가는 돈이 일정 부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출해 놓고 보니 전국적으로 40조 그리고 전북도에 한 28조의 경제적 파급 효과, 즉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놓고 보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18조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우리 전북에 13조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탄생되어질 것이다, 발생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근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생산 유발 효과와 별도로 따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 유발 효과의 그 금액 내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성공을 제가 아주 성공했을 경우에. 성공했을 경우에. 예. 성공했을 경우에 그 정도 최대치를 말씀하시 주신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는 그 국제 도시와 경쟁을 아까 사우디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자, 이제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똘똘 뭉쳐야 될 시점이 지금 오고 있어요. 자, 팀 코리아 이렇게 힘을 모을 방안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체부, 대한체육회 그리고 우리 전북도 전주시에 이르기까지 3일체가 돼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이제 그 진행을 해 나가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그 저희가 지금 선발 주자가 아니에요. 이미 10몇 개국이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가다가는 늦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모든 것들을 뭐 유치위원회를 발족을 한다거나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미래유치위원회 대응을 한다거나 국내 문체부, 기재부 심의 대응하는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국내 개최도시 선정할 때도 저희가 후발주자였는데 됐잖아요. 예. 예. 김 대표님, 그 일단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우리가 뭔가 같은 비전을 갖고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똑같이 이제 청년층의 이탈이나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들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지역 청년들을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에 자리 잡게 하겠다라는 뭔가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한 비전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좀 청년들도 어느 정도 이 올림픽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까. 특히 뭐 이런 설문조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0, 3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올림픽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장 내가 내일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취업도 그렇고, 3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36년도에 우리가 이걸 준비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더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되고 그 자체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제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36년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남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소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상황입니다. 불안정,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자, 올림픽 유치도 영향을 혹시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는 이제 IOC가 올림픽 유치 도시를 선정할 때 예. 입찰 경쟁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우선 협상 도시를 초대하는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예. 네,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비공식 대화 단계가 있고 지속 협의 단계, 집중 협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지속 협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속 협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IOC 미래 유치위원회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네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인권 지수가 어떠한지, 그리고 기후가 어떠한지 여론조사도 IOC가 직접 합니다. 올림픽 유치 여론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높은 점수를 득해야 우선 협상 도시를 선정이 돼서 집중 협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다음 단계로다가. 그래서 하루빨리 정치적 안정성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정말 그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저는 이게 짧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전북의 지속 가능한 스포츠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올림픽 유치가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도민들 대표에서 염원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정말 이제 뭐 36년도에 전주에서 이 올림픽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2002 월드컵 유치 이상의 저는 이제 지역 사회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지역 주민들도 좀 같은 비전을 갖고 또 그리고 좀 대신에 이제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아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들 뭔가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올림픽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대형 이벤트를 진행할 때 사실은 좀 이제 우리 이거 할 거야라고 이렇게 좀 하기보다도 이제 뭐 도민들 대표해가지고 어디서 조금 뭔가라도 얘기를 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도민들의 호응을 더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건데 좀 그런 과정들이 좀 생략된 채 진행이 됐던 부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주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전라북도랑 그 무슨 큰 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뭐 대규모 이제 국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도민들도 좀 도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도민들의 바람, 뭐 정 박사님께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올림픽이라는 도전의 드라마 해피엔드로 끝날 수 있는 앞으로의 각오 간단히 좀 밝혀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유치위원회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범 국가적인 차원이 될 것이고 우리 도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또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좀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우리 전라북도, 우리 전주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고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전북자치도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정체성을 좀 확립을 시킬 수 있도록 글로벌 마인드가 국제화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내 개최도시 선정부터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도시가 됐고 이제 국제사회, 국제 경쟁을 이제 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요. 이 부분들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 잘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혼란한 전국 속에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온 올림픽 유치라는 꿈. 환상, 공상이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날이 오길 2036년 지구촌 최대 축제장이 우리 지역 전북에서 열리길 부디 고대하면서 막걸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